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한나 아렌트의 아주 강력한 개념,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게 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뉴스, SNS, 친구들 이야기까지.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나의 생각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그냥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서늘한 경고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지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녀는 정말 이 생각이라는 문제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어요. 언젠가 한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평생 뭘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하고요. 그때 아렌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이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치를 피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고, 심지어 수용소에 갇혔다가 탈출해서 결국 아무것도 없이 난민 신분으로 미국까지 가게 됐죠. 이런 끔찍하고 격동적인 경험들이 그녀의 질문을 그냥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아렌트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20세기 전체를 뒤흔든 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961년에 있었던 재판인데요. 유리 부스 안에 앉아있던 한 남자, 아돌프 아이흐만의 재판입니다.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었죠. 이 재판은요, 정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사건이었어요. 아렌트도 당시에 뉴요커지의 특파원으로 이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그 악마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렌트가 법정에서 본 아이만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랄까, 피에 굶주린 괴물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중년의 아저씨, 관료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는 그저 상투적인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었죠. 이 충격적인 불일치, 여기서 아렌트는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하이만이 법정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이나 성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아주 효율적인 부품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렌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개념이 탄생합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히만은 무슨 특별한 악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존재, 바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이 행동의 결과가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 이론이 담긴 책이 나오자마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같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학살자를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아렌트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악이 가능했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렌트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불타는 증오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무관심. 바로 거기서 가장 거대한 악이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토록 무서운 악의 평범성에 맞설 방법은 없을까요? 아렌트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줄 해독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거창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이요. 그럼 생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렌트의 조언을 5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나만의 판단력을 기르는 겁니다. 남의 생각에 그냥 휩쓸리지 않는 힘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아렌트가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인 셈이죠. 여기서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은 그냥 머리 굴려서 답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랄까요? 아이 하이만에게는 바로 이 내면의 대화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철학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해야 하니까 외롭기도 하죠. 하지만 아렌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속삭이고 있거든요. 이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요. 그녀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생각하라. 이건 그냥 생각하면 좋아요 정도의 권유가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약속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외부의 온갖 압력과 내 안의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진짜 자유를 선물할 거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이건 그냥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